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우리 N단원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신경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이 신경계 부분이 사실 출제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넓어요. 자, 그래서 좀 단원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로 다 묶고 싶은데 나누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N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이 신경세포가 어떻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 신경세포에서 결국은 자극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이게 휴지막전이라는 게 뭔지, 또 이 휴지막전이 평상시에 뭐 자극이 없을 때 막전이라는 것 외에, 그럼 자극이 왔을 때 전달하는 그 값이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활동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신경에게 전달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볼 건데, 그림을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당최 짐작이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참 놀랍게도 제가 강의를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 접근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도 이상하게 이걸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냥 뭐 암기해가지고 풀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변형되면 전혀 뭐 예측 못한다고 할까? 이렇게 틀리기가 좀 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쪽 파트는 조금 더 원리에 좀 치중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만 잘 아시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파트예요. 뭐 강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파트입니다. 자, 그 특징들과 원리를 알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보면요, 신경계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그 다음 단원이에요. 이제 NOP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N 단원은 신경세포에 대한 얘기만 해드릴 거고, O 단원은 신경계 전반에 대한 얘기를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에는 뭐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고요. 그때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이고, 말초신경은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감각신경도 있고요. 내부에서 정보가 나가는 운동신경, 즉 우리 골격근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또 내 몸의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신경도 있거든요. 교감각 부교환신경이 대표적이고요. 이런 얘기들을 5단원에서 해드릴 거니까 5단원 가서 이건 얘기를 할게요. 5단원에서 이제 못 보는 게 하나 있어요. P, 감각계. 이것도 내용이 꽤 돼요. 그래서 얘는 따로 빼가지고 P단원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O와 P를 보시면은 이제 이 내용들이 다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신경세포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뭐 강의할 내용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 포인트만 잘 알면 짧게 끝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짧게 끝내고 싶어요. 저도 빨리 끝내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얘기를 쭉 빨리 가봅시다. 자, 봅시다. 신경세포. 자, 신경세포의 특징은요, 매우 길다. 여기서부터 자극이 이제 와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 뭔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자극이 전달돼요. 어디까지? 척수까지, 여기까지. 길죠. 신경이 저 끝에 있는 게 이렇게 깁니다. 그럼 여기에서 신경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신경들이 여러 개니까. 여기서 끝났다. 가정해 볼게요. 끝났다. 여기서부터 또다시 바톤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전달이 돼요. 그럼 시상이라는 곳에 전달되거든요. 그럼 시상 다음부터 다시 신경이 시작돼요. 하나가 더. 그리고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뇌 대뇌 부분으로 자극을 전달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신경들이 긴데, 그러면 쏘리. 오늘 목이 좀 또 아프니까 죄송하고요. 자, 앞쪽에 우리 손끝에 쪽에 여기 이제 세포가 있어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자, 이게 세포체하고 상돌기입니다. 맨 끝에 있어요. 세포체하고 상돌기. 자, 이 부분에서 뭐 한다? 자극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자극 수용.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뻗어 있죠. 조그만 애가 길게 돌기를 빼가지고 쭉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 매우 길죠? 이게 뭐예요? 축삭. 축삭. 축삭은 전류 가려고 할 때 그 전류가 활동전이라고 불려요. 활동전이. 왜 크다? 그리고 얘가 이동하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 활동전이.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서
그 다음 신경이 바톤을 이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톤을 이어줄 때 그때 시냅스 말단, 신호 전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크게 세 부분 나눴죠. 자, 신경세포 제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걸 구획을 잘 나누면 어렵지 않고요. 구획을 못 나누면 어려워요. 첫 번째, 자극을 수용하는 곳. 두 번째, 긴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축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곳. 그 다음 신경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곳. 이렇게 세 분 나눠지죠. 세 번째 미안요. 자, 그 다음 앞에 세포체 확산굴기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수용체가 있어요. 즉 자극을 받는 수용체가 존재하는 곳이 이곳에 있고요. 전혀 다른 애들이 축삭에 있어요. 전압 의존성 채널이고요. 전혀 다른 애들이 마지막에 있어요. 자극을 전달하는 다른 애들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 세 가지 부분이 전혀 다른 애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시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 공통적으로 자극이 없을 때에는 셋이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에 동일한 애들이 존재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애들도 존재하기도 하는데 처음에 자극이 없을 때에는 동일한 애들의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걔는 늘 사실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극이 오게 되면은 그 이제 현상들이 전혀 다르게 다른 쪽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다른 종류의 애들이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극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휴지막전입니다. 자극이 없을 때는요, 휴지막전이라는 것으로 불립니다. 자극이 없을 때는 휴지막전이. 그럼 자극이 오면요, 앞쪽에 다시 볼까요? 앞쪽에. 자, 앞쪽에 세포체 성울기에 뭐가 발생해요? 수용기 전이. 자극을 수용한 전이, 전류, 전압. 자, 그 다음 축삭에는 뭐가 발생해요? 자극이 커졌을 때 활동전이. 그 다음 뭐가 발생해요? 그 전류를 다음 단계로 넘기는 일,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극이 없을 때에는 휴지막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즉 이제부터 얘기하는 신경은 전부 다 전압이라는 값들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전압과 똑같습니다. 220mV, 220V 우리가 쓰는 것은요. 220V라고 했을 때 그 볼트 값과 똑같은 표현으로 얘들이 볼트 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1V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미세한 전압을 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내는 게 신경입니다. 대단한 놈들입니다. 대단한 놈들. 자,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할게요, 여러분. 전압은 어떻게 생기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휴지막 전압을 이제 볼 건데,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시험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진 않고요. 그 전압이 휴지막전이라고 하는 전압일 때 이러한 현상이라든지 또는 활동 전압이 발생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압이 왜 생기는가 이걸 알면 더 이게 쉬워지죠. 첫 번째, 전압은요. 이온의 농도차라는 것과 플러스 이온의 투과성 때문에 생깁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깁니다. 두 가지 때문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세포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안쪽이고요.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에 Na 플러스 농도가 높습니다. 안쪽에는 낮고요. 그럼 전압이 생깁니까? 안 생겨. 안 생겨요. 뭣도 있어야 돼요? 이온 투과성. 통로가 있고요. 얘가 들어와요. 왜? 바깥쪽 농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전압이 생겨요. 전압은 어떻게 생길까?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쪽은 플러스, 바깥쪽은 마이너스. 즉 안쪽은 플러스의 전압이 생겨요. 플러스 10mV, 바깥쪽은요 마이너스 10mV 이렇게. 자, K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는 애가
안쪽에 많아요. 바깥쪽은 적어요. 그럼 얘에 의해서 전압이 생길까? 안 생겨요. 이온의 농도 차이만 갖고는 안 생겨요. 그럼 뭐가 있어야 생겨요? K 플러스 채널이 있어야 생겨요. K 플러스 이온은 안쪽에 농도 높으니까 밖으로 나가죠. 그럼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니까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만약에 바깥쪽이 마이너스 10mV면 바깥쪽이 플러스 10mV면 안쪽은 마이너스 10mV. 자,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온의 농도 차이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투과성이 생기면 전압이라는 게 생겨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몸은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전압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신경세포를 포함해서 모든 세포가 전압을 갖고 있어요. 모든 세포가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온의 농도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투과성이 있구나. 자, 그럼 신경세포는 평상시 휴지막일 때 어떤 전압을 갖고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가 작동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모든 세포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Na 플러스는 어디에 많아요? 바깥쪽에. 세포의 바깥쪽에. K 플러스는요? 안쪽에 많아요.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뭐 갖고 있냐면 K 플러스 채널이 있어요. 항상 열려있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가죠? 그럼 안쪽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막전이는 항상 안쪽을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이제 차이가 날까라는 걸 계산해 봤는데, 안쪽이 마이너스 45고요. 바깥쪽이 플러스 45예요. 그럼 이거 얼마 차이지? 90 차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이너스 90대 0 해서 막전압을 마이너스 90mV라고 적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Na 플러스 채널도 일부 열려 있어요. 일부 열려 있어요. 그러면 Na 플러스는 바깥에 많기 때문에 Na 플러스 이온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경쟁이야. 얘하고 누가 더 많이 열렸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90이 될지 아니면 플러스 60과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60이 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경쟁이에요. 그래서 실제 조사해 봤더니 마이너스 70mV다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70mV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열려 있는 거지? 누가 더 투과성이 큰 거야? 네, K 플러스 채널의 투과성이 큰 거예요. 왜냐면 K 플러스 이온이 더 많이 투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미리볼트 값을 따라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이너스 90이 안 나왔어. 마이너스 70이야. 이유는 Na 플러스 채널의 투과성도 약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휴지막전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꼭 나와요. 세포의 바깥쪽을 얘기해 보게 되면 세포를 생각해 보면 Na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했을 때 누가 높아요? 바깥쪽이 높아요. 그 다음 K 플러스 이온을 얘기했을 때는 바깥쪽과 안쪽을 했을 때 안쪽이 높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높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과성은 K 플러스 이온의 투과성이 크다. 이 얘기가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70mV에 가깝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전압은 오로지 이걸로만 변해요. 오로지 이걸로만 변합니다. 알겠죠? 자, 네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요 값을 계산하는 거죠, 실제는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가지고 2.303 곱하기 자, 죄송합니다. 자, F는 패러데이 상수고요. Z는 전압값. 여기서 이제 플러스 1가 이오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기체 상수값 R, 절대 온도값 T를 계산하면 2.3 곱하기 FZ분의 RT 하면 60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60이라는 수치. 60 곱하기 이온을 표현할 때 안쪽의 이온의 농도와 바깥쪽의 농도를 로그 값으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약간 식이 잘못 적혀 있는데 이게 이분이 좀 잘못 적었어, 얘가. 이온의 이렇게 안쪽인 이온의 바깥쪽 로그를 앞으로 빼시고 이렇게 하셔야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요. 계산한 식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은
바깥쪽이 안쪽보다 10배가 높고요. 그러니까 로그 10은 1 해서 계산이 되니까 플러스 60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U는 안쪽이 바깥쪽보다 30배가 높거든요. 그래서 안쪽이 높으니까 30분의 1, 로그 30분의 1은 마이너스 1.5 정도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1.5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9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식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는데 뭐 시험이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이건 그렇구나라는 거 정도 알아놓으시고, 이거는 꼭 알아놓으셔야 돼. 이거는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돼. 휴지 막전이 자극이 없을 때 막전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이온의 농도 차이하고요. 투과성이 있어요. 누가 농도가 높은지 외워야 돼요. Na 플러스 이온은 바깥쪽 농도가 높아요. K 플러스 이온은 안쪽 농도가 높아요. 누가 투과성이 있어요? K 플러스 이온의 투과성만 있어요. 거의.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일만 잘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막전압은 마이너스 값을 띄고 있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70mV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는 막전압을 마이너스 값으로 가지고 있는 게 동물세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경세포가 그런 막전압의 변화가 생겨요. 자극을 받아들일 때. 자,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신경세포체가 있죠? 자, 이 맨 끝에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체와 수상돌기에 있는 수용기라고 하는 것들은 다르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요, 이게 딱 떨어지면요,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용기는 이게 부딪히는 압력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채널이 열리는데, 그 채널이 Na 플러스 채널인 거예요. 알겠어요? Na 플러스 채널. 그럼 어떤 압력이 오든지 간에 얘가 열리는데 Na 플러스 채널이 열려요. 그럼 Na 플러스 이온은 바깥쪽에 많았죠. 이 농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깥쪽에 항상 Na 플러스 언제나 늘 많아요. 그리고 안쪽에 K 플러스 이온이 많은데 채널이 열려봐야 조금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농도 차이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밖에서 안으로 Na 플러스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먼지가 부딪혔을 때 하고요, 얘가 부딪혔을 때 하고요, 누가 더 많이 열리겠어요? 먼지가 많이 열리겠어요? 얘가 많이 열리죠? 그럼 얘가 부딪혔을 때 이게 뭐예요? 수용전이가 발생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Na 플러스 이온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기 리간드라고 좀 적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압력이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자극. 그 자극이 먼지 또는 이거 펜 이거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리간드에 의존해서, 압력에 의존해서 열리는 채널이 있겠죠. 그게 어떻게 돼요? 많이 열린다는 것은 그 자극이 센 거예요. 그 자극의 세기하고 수용기전의 크기는 어떻게 된 거죠? 비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극이 셀수록 수용기전이 커진다. 이거 아셔야 돼. 자, 종류는 뭐 다양하겠지. 우리 냄새 맡는 것도 자극이고요. 뭐 이거 부딪히는 것도 자극이고, 빛이 오는 것도 자극이고, 자극의 종류는 다양해요. 근데 똑같아요.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채널들이 추가적으로 열리고 닫히느냐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Na 플러스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원래 마이너스 70mV였지만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쪽에 Na 플러스가 많고 얘를 열리게 했으니까 안으로 돌려고 할 때 안쪽은 마이너스니까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쪽에 막전압이 올라간다는 거죠. 원래 마이너스 70이었어. 먼지야, 먼지. 이거 올릴 거야. 얼마까지 올릴까? 마이너스 60까지 올려. 60mV. 먼지면.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거 펜이에요, 펜. 펜이면 막전압이 올라가요. 마이너스 40mV. 더 많이 올라간 거니까. 더 많이 올라갔잖아. 이건 10 올라갔고 이거는 30 올라갔지. 그럼 나는 어떤 자극을 받아들일까요? 먼지라는 자극을 여러분 인지하면 난 미쳐버릴걸요? 먼지가 뭐 계속 받아 붙을 텐데, 그치? 이런 거 어떻게 정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펜이 온 거는 내가 느껴야지. 그치? 느껴야죠. 이건 뭐예요? 느끼는 자극이에요. 그래서 이 자극은 뭐예요? 내가 인지를 안 해요. 이 자극은요? 인지를 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역치라는 값. 이루지 못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역치의 이른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내가 여기서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정보를 이제 전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역치값 이상의 정보만 보내는 거예요. 역치라는 것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의 세기를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역치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느냐 마느냐는 어떤 자극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자극이 셀수록 수용기전이가 발생하는 건데, 수용기전이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역치가 아닐 수도 있고 역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역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역치가 되면요, 그 정보가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여러분 다시 가겠습니다. 자, 좀 약간 제가 이거 보니까 불빛이 좀 안 좋아서 다시 좀 잡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자극의 수용과 수용 대전이 발생에 대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자극이 충분히 세냐 세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였죠. 자, 먼지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용 대전이 발생했지만 그 정보를 전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팬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정보를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달할 때에는 이거 뭐였어요? 축삭이었죠. 축삭의 전류를 흐르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축삭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활동연이라고 불렀잖아요. 활동연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할까 말까라는 거죠. 활동연이를 발생시키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역치 이상의 자극. 활동연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역치 이하의 자극이에요. 이걸 우리가 실무율이라고 합니다. 실무율. 실무율, 실무, 있다, 없다, 실무, 올, 오와, 넌, 실무. 그 역치 이상의 자극이면 활동연이가 가는 거예요. 역치 이하의 자극이면요, 활동연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게 활동연이에요. 이 활동연이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활동연이는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활동연이는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끝까지 가야 되네요. 자, 여기서 발생했죠. 축삭이라고 하는 곳에 발생한 겁니다. 자, 수상돌기와 세포체와는 다르게 축삭에는 전하부전성 채널들이 있어요. 전하부전성 채널들. 그래서 Na 플러스 채널과 K 플러스 채널이 전하부전성인 애들이 있는 겁니다. 맨날 Na 플러스 이온 K 플러스 이동시키는데 사실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하부전성 채널이 있고요. 이 전하부전성 채널들은 역치값 이상일 때에만 열립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이게 활동연이에요. 역치값 이상일 때 열리는데 이 활동연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이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앞쪽에서는 Na 플러스 채널이 먼저 열리고요. 전압 우전성 Na 플러스 먼저 열리고요. 그 뒤쪽에서는 이제 K 플러스 채널이 많이 열리는 형상이에요. 그럼 Na 플러스 채널이 열리게 되었을 때는 Na 플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니까 플러스 값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요. K 플러스 이온 채널이 열리게 되었을 때는 K 플러스 밖으로 나가니까 다시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원리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탈분극, 내려가는 것을 재분극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활동원리가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이 축삭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축삭에서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떨어지는 게 발생하고요. 그것들이 그 옆에 있는 채널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활동원리가 빠르게 전달되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부전성 채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축삭다 다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계속 열리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NAF 채널이 먼저 열리고 KF 채널이 나중에 열리는 모습인 거죠. 자, 여기 그림 볼게요. 자, 그래서 축삭 둔덕, 축삭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축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전하부전성 채널이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얘가 없어요. 얘들은 축삭에 있는 거예요. 전하부전성 Na 플러스 채널과 K 플러스 채널이 있습니다. 전하부전성 Na 플러스 채널과 K 플러스 채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열려요? 마이너스 55mV. 이게 역치값입니다, 여러분. 아까 먼지는요, 제가 마이너스 60mV라고 그랬죠? 이거는 저 채널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될 수가 없고요. 마이너스 40mV 팬, 이거는 이제 열게 할 수 있죠. 마이너스 55mV만 넘어가면 열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열리게 했고요. 전원 K 채널은 올라가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플러스 30mV가 넘어가게 되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갔다 떨어져야지 그 다음 자극에 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럼 올라갈 때를 뭐라고 불러요? 탈분극. 탈분극 일으킨 건 누구예요? 얘죠, 얘. Na 플러스 채널. 전하부전성 Na 플러스 채널. 자, 그리고 내려가는 거 뭐라고 불러요? 재분극. 많이 내려가니까 과분극이라고 불러요. 그럼 재분극과 과분극 누가 하는 거예요? 재분극, 과분극은 이거예요. 전하부전성 K 플러스 채널입니다. 이게 활동연이에요. 활동연이가 일어나는 것은 전하부전 채널들이 축삭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먼저 작용하는 것은 전하부전성 Na 플러스 채널, 나중에 작용하는 것은 전하부전성 K 플러스 채널이에요. 자, 보세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다. 그럼 활동연이의 크기는요? 똑같아요. 어차피 전하부전성 Na 플러스 채널이 다 열렸다가
다 닫히기 때문에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역치 이하의 자극이에요. 그러면 액션 포텐셜 크기는 발생은 아예 안 되는 거죠. 올 원원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역치 이상의 자극이 세지면 어떻게 되나.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세다면 어떻게 되냐. 활동의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 이게 보세요. 빈도.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자극의 세기가 크면은요. 활동의 발생 빈도가 높아져요. 빈도가 높아져요. 알겠습니까? 자극이 작으면요.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실무율을 따르고요. 활동 논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식으로 자극이 세지면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 아까도 나왔지만 활동 전위의 크기는 일정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 활동의 크기, 높이 얘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지. 그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부전성 채널이 열렸다가 닫히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활동론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활동론이 왜 생기느냐? 축삭에 있는 전화우전성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들은 언제 작동합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만 작동합니다. 수용기 전이가 역치 이상이어야 된다. 활동량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똑같다.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면 어떻습니까? 활동량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전도가 되는 모습이죠. 자, 이 방향으로 활동논의가 전달이 쭉 되고 있어요. 이렇게 쭉 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열리는 것은 Na 프로 채널이 먼저 열리고요. 그 다음은 K 프로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뭐가 열렸을까요? Na 프로 채널이 먼저 열렸겠죠. 그 다음에는 누가 열린다고요? K 프로 채널이 열리겠죠. 그럼 여기 K 프로 채널이 열리게 될 때에는 이쪽으로 전도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누가 열려요? Na 프로 채널이 열리겠죠. 그래서 그림을 딱 사진을 딱 찍으면 현재 상황을 찍으면 이렇게 되겠지. 진행되는 쪽에 Na 프로 채널이 열려서 Na 프로 들어오고 있고요. 뒤쪽은요 K 프로 채널이 열려서 밖으로 나가고 있죠. 이쪽은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Na 프로 채널이 들어오면서 플러스 값이 쭉 올라가죠. 그리고 탈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쪽은요 죄분국과 과분국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진행되는 방향을 따라서 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림 이해 가세요? 네. 이 그림은 시간에 따라서 본 거죠. 먼저 열리고 나중에 열리고를 본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 포인트에서 Na 플러스 채널이 열려서 Na 플러스 유입되니까 탈분국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K 플러스 채널이 열려서 재분국이 일어난다. 요거는 이제 타임에 따라서 본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 그림은 현상을 찍은 거죠. 현재의 모습을 찍은 거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유수신경과 무수신경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여러분, 무수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초가 없는 신경이 무수신경이에요. 수초가 없는 신경이 무수신경이고요. 얘는 이제 수초가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유수신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유수신경은 이게 이제 수초가 있는 신경이죠. 앞에 그림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유수신경이에요. 수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반세포라는 세포예요. 세포가 지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세포가 신경세포라고 하는 세포를 감싼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감싼 모습. 그래서 감싸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감싸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절연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온들이 이제 투과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고요. 요 랑비에 결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랑비에라는 사람이 발견한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는 전화부전성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부 채널들이 요 사이사이에 있어가지고요. 활동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만. 그럼 이제 전류가 여기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이쪽 지역인데 여기에는 전류가 이걸 지나가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럼 이게 마치 뛰듯이 활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도약전도한다고 부르거든요. 도약전도. 도약전도가 일어나게 되면 활동이 이쪽 랑비갈사가 발생하면서 도약전도가 일어나게 되면은 얘보다는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온이 이거 밖으로 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온의 그 누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무수신경은 수초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반면에 유수신경은요, 수초가 있고요. 랑베 결절에서만 액션 포텐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도약전도. 이건 어떻게 돼요? 전도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먼 거리를 갈 때에는 유수신경이 대부분 이용되고요. 짧은 거리를 갈 때는요, 대부분 무수신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배우는 건데, 전도속도에 대한 얘기하고요. 어디에서 전류가 발생하는지를 좀 봤어요. 무수신경은 액션 포텐셜이 전체 축삭을 따라 다 일어나는 거고요. 유수신경은요, 특정한 곳에서만 일어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부분 이제 얘기를 해야죠. 다음 신경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경이 쭉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신경에 바톤을 넘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냅스 말단에서의 정보의 전달입니다. 요 연결되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적 시냅스, 하나는 화학적 시냅스. 자, 우리 몸은 거의 다 화학적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적 시냅스를 이용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전기적 시냅스는요, 두 개의 신경이 이어져 있어요. 간극 연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결국 느려지지도 않고요. 액션 포텐셜이 빠르게 그냥 전달되고 맙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도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수능에 나오기도 하는데 전도가 이어져 있는 거니까 전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양방향으로 전도가 될 수가 있죠. 반면에 화학적 시냅스를 이제 보게 되면요. 자,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전기적 시냅스에 대한 그림이에요. 두 개의 신경이 아예 이어져 있고 간극 연접을 통해서 바로 전류가 통과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반면에 화학적 시냅스를 이제 보게 되면요. 화학적 시냅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 물질을 일단 여기다 갖다 놔요. 먼저 갖다 놔요. 먼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일이에요. 자,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일은 이겁니다. 액션 포텐셜이 전달되어 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애들이 또 있다고 그랬죠. 누가 있냐면 얘예요. 전하부전성 칼륨 채널입니다. 전에 다른 애가 또 있죠. 전하부전성 칼슘 채널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열리게 되면은 칼슘이 들어가요. 칼슘이 밖에 많은데 칼슘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을 여기다 갖다 놨다고 그랬죠. 여기 대기하고 있던 애가 이제 분비가 되는 거예요. 분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 화학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있는 애에게 Na 플러스 채널을 다시 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Cl 마이너스 채널을 열게 할 수도 있어요. 즉 다음에 전달을 할 때 누구를 열게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몸에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데 하나의 예를 이걸 들어볼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요. 이제 주사를 맞아요. 주사를요. 그럼 주사를 맞으면 이게 통증의 정보잖아요. 그 통증의 정보가 통증의 자극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뇌로 전달되거든요. 그때 누르는 그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자극은 연결을 할 때 이 뒤에 있는 신경에 Na 플러스 채널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럼 Na 채널을 열게 하면은 또다시 앞에 했던 거와 똑같은 얘기가 진행되니까 결국 액션 포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전달되겠죠.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주사를 맞은 다음에 간호사분이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증이 완화됨을 느끼잖아요. 그때에는 다른 신경이 존재를 해서 다른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을 감지하는 신경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신호를 전달을 하고요. 똑같은 신경에 영향을 주는데 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까는 Na 플러스 이 채널을 열게 했다면 이번에는 K 플러스 채널을 열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Cl 마이너스 이온, 죄송합니다. Cl 마이너스 이온을 들어가게 하는 애를 자극시킨 거죠. 그럼 Cl 마이너스 이온이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Na 플러스 이온 들어간 것과 Cl 마이너스 이온 들어간 게 상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막전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활동 원리가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화학적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건데 이 신경전달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자극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앞에 있는 신경, 시냅스 전이 뉴런, 시냅스 앞에 있는 신경, 전이 뉴런에서 액션 포텐셜이 전도되어 옵니다. 그러면 전하부는 천을 열게 하고요. 시냅스 소낭이 갖고 있는 신경 전달물질을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비되는 것은 신경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주사기를 찔렀을 때 그게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물질이 있고요. 문질렀을 때 그 완화되는 것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물질 종류에 따라서 뒤에 있는 애를 누굴 열게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통증을 전달하는 거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 NA 플러스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죠. 그럼 뒤로 들어가게 되면 NA 플러스 채널이 열리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은 얘기처럼 NA 플러스 유입된 결과 수용전이가 플러스 값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플러스로 올라가게 되면 뒤쪽에 활동량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전달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전달된 이 화학물질 요거 리간드 요거 분비된 거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분해가 되죠.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나 또는 이제 재흡수가 일어나는 일을 통해 가지고요. 이것 또는 이제 재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통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통합. 자, 보세요. 자, 시냅스에서 정보의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사기를 이제 찔렀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사기를 찌르는 신경을 예를 들어서 흥분성 신경이라고 합시다. 뒤에 있는 신경으로 하여금 액션 포텐셜을 발생시키는 신경이에요. 통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신경 전달물질 이렇게 분비하게 되면은 여기에 영향을 줬을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NA 플러스이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억제성이라고 합시다. 억제성은 이 액션 포텐셜 발생시키지 않게끔 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주사기로 찔렀는데 문질러줬다고 그랬잖아요. 문질러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신경 전달물질 나와가지고 다른 종류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CL-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NA 플러스이 들어가고 CL- 들어가게 되면 상쇄가 되잖아요. 그럼 액션 발생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사를 놓으셨어요? 잘 놓으시네.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흥분성 신경이라는 표현은 흥분성 신경 전달물질을 분비하는 건데 후이론으로 하여금 활동 요인을 발생시키게끔 하는 신경이고요. 억제성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활동 요인을 발생시키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NA 플러스이 들어간다 또는 CL- 들어간다 상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시냅스의 정보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자극이 더 센 건가에 따라서 내가 통증을 일으킬 건가 아닐까 결정되겠죠. 간호사분이 얘 아까 전에 나한테 인사 안 하던데?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찔러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쪽을 훨씬 더 많이 자극하죠. 여러 개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되게 아픈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와갖고 뭐 인사도 잘하고 아유 뭐 힘드시죠? 이렇게 막 위로의 말도 해주고 그러면 아유 그래 잘라줘야지 하고 바로 이렇게 싹싹 문질러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도 안 아플 수도 있지. 그지?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신경에서의 정보의 전달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정말 쉬운 내용인데 이걸 잘 포착 못하면 되게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그 막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생기는가? 이온의 농도 분포의 차이와 투과성 차이 때문에 생긴다. 근데 자극을 주면은 이제 그 수상돌기하고 세포체 부분에서는 반응하는 그 채널의 종류가 다르고, 그다음 축삭에서도 반응하는 채널의 종류가 다르고, 그다음 시냅스 말단 쪽에서도 결국 반응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반응이 일어났다. 즉 수용전이와 활동전이와 신경 전달물질의 분비가 일어난다. 그런 것에 의해서 뒤에 이제 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때 신경 전달물질의 분비되는 종류에 따라서 뒤에 있는 신경에게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전달물질의 분비는 액션 포텐셜의 빈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분비해요. 자극이 센 거니까 더 많이 분비하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전달물질이 많이 분비되면 자극을 많이 주게 되는데, 자극을 줄 때 뒤에 있는 그 효소가 발달되어 가지고 잘 분해하거나 또는 잘 흡수한다면은 정보가 전달 잘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엔단원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요. 정리 잘 하시고 꼭 또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엔단원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